주간 꿀에! 아, 힘이 없다. 네. 어? 사실 저희가 지난주 주간 꿀에 했을 때, 다가오는 주에 두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두 경기, 벤피카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모두 승리한 다음에 웃으면서 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둘 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주 그냥 화끈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예상이었지. 예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기대 뭐 네. 이런 희망이었지만은 네, 꿈은 현실은 꿀 수 참 있잖아. 그래, 꿈 꿀 수 있어. 네. 근데 꿈대로 되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네. 자, 벤피카전에서 물론 이제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느 사이트, 특히 이제 UEFA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유효 슈팅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두 경기, 바이에른 뮌헨전, 벤피카전 모두 0대3으로 패배했고 또 이 두 경기에서 모두 유효 슈팅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 진출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만났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만나기 전에 패배도 당했고 경기력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게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는데 진짜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 건 맞아? 아니 무승부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여지없이 무너지는 격차가 느껴지는 그런 경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0대2로 패배했는데요. 토마르마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쐐기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0대2로 패배했고 루이스 수아레스는 세레머니를 하지 않다가 누군가에게 전화 제스처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는 쿠만 감독을 겨냥한 골 세레머니는 아니다. 자신이 연락하고 싶다. 뭐 나 연락처 그대로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절묘하게 저 위에서 통화하는 쿠만이 잡히던데 둘이 통화한 거 아니야? 뭐 자기 자녀가 좋아하는 세레머니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내가 그래. 보기엔 뭐 쿠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유 뭐 뻔하지. 그런 거 안 속여도 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가 수아레스 캐릭터를 모르나? 네. 여하튼 네. 이 경기에서 이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기도 이 바르셀로나가 슈팅 숫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는 높았지만은 유효 슈팅 숫자가 많지는 않았고요. 슈팅을 9개인데 유효 슈팅을 2개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점유율도 높았지만은 상대 박스 안쪽에서 확실한 찬스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사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격차가 느껴졌다니까요. 그냥 격차가 네. 느껴졌어?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쿠만 감독이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이긴 하지만은 다음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근데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후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선수 영입도 굉장히 뭐 중요하지만은 선수 영입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좋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 와서 팀을 좀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기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쿠만과 계속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후임을 빨리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쿠만 감독이 라포르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손 놓은 거 아닌가? 그냥 선수들 그냥 배치만 해놓고 만 거 아닌가? 내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지금 벤피카전도 그렇고 이 알레티전도 그렇고 물론 3호의 전술을 쓸 수는 있어요. 그 선수 구성 자체도 그래 나쁘지 않았다. 플랜 A도 이해는 간다. 저는 감독들이 어떤 전술을 꺼낼 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왜 이런 전술을 꺼내게 됐는지 이런 배치 이런 조합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그런 성격인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그에 맞게 선수들을 배치했을 때 그대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성향이나 이런 특장점들을 고려를 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잡아주고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공격도 거의 다 연동해서 들어가는 게 없고 솔로 네. 플레이가 많아요. 안수 파티가 들어왔을 때만 공격이 연동하는 장면이 네. 몇 차례 나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사실 루크도용을 쓰는 장면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얘기 드렸어요. 루크도용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왜? 그 친구의 높이라든가 피지컬은 결국 골이 필요한 순간 결국 점유율도 갖고 가고 있고 공격도 되고 있는데 골이 안 터지는 그런 경기에서는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루크도용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쓰는 모습 보면은 뭐 전형적인 이 최전방에서 뒷공간 파고들면서 골을 넣기를 원하는 유형처럼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루크도용이 스피드가 뛰어나지도 않은데 그래. 득점력이 뛰어나지도 않는데 얘는 라인을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크 대용을 쓰려면은 명백해요. 크로스야 크로스. 네. 근데 바르셀로나가 또 크로스를 많이 이용하는 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기는 사실은 쿠만이 니코에게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 선수에게 패드의 역할을 줌으로 인해서 미드필드의 전체적인 포지셔닝이 잘못되면서 네. 그냥 상대 역습에서 뚫리고 말거든요. 르마가 골 넣었던 그 장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알레티의 연계가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게 전형적으로 압박이 한 타이밍 늦었을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네. 패턴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팀이 짜임새 있게 돌아간다. 이건 뭐 모두가 느끼시겠지만은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부상 선수가 맞는 건 맞습니다. 네네. 네, 아구에로, 덴벨레 이 경기도 알바도 안 나왔고요. 페드리도 부상을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선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쿠만 감독이 플랜 A를 잘못 잡고 선수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드러난 경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뼈아픈 경기가 아닌가. 이게 바르셀로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픔을 느끼고요. 다만 진짜 슬픔을 느꼈어. 슬픔보다는 분노가 빡침 아냐? 분노가 더 그렇지. 앞서죠. 예. 왜 그러면 내가 감독이라도 사실은 지금 멤버 갖고도 이런 경기력 안 보여줍니다.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예. 물론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지난 시간 뭐 지지난 시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은 감독이 왜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틈이 없게 만들도록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 쿠만은 지금 그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아니라고 봐야 드릴 돼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오른쪽 라인의 공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비를 썼다가 세르지 로베르토를 썼다가 네. 뭐 다양한 선수들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경기에서는 그냥 3백 쓰고 오른쪽 윙백 놔두고 투톱 세운 다음에 그 밑에 한 명 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쿠만도 지금 라포르타 눈치 보느라고 4-3-3은 써야 되겠고 좀 더 바르셀로나 같이 공격은 전개해야 되겠고 근데 결과는 안 따라주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이거 손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메시 떠난 거 뭐 그리즈만 떠난 거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라포르타하고 쿠만이 한 팀으로서 응집돼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과 감독이 이 팀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엇갈려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결국은 라포르타 회장이 쿠만을 신뢰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르셀로나의 향후 일정 봤을 때 발렌시아전, 챔피언스리그 경기 그리고 엘 클라시코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패배하면은 쿠만은 경질이에요. 근데 한 경기라도 이길 수 있을까? 디나모 키예프 상대로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근데 벤피카한테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벤피카랑 디나모랑 1라운드에서 굉장히 열띤 치열한 경기를 했거든요. 원정 가서 이런 디나모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디나모 감독이 루체스쿠 감독이에요. 네. 샤흐타르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은 감독인데 이 감독이 오면서 디나모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년에 디나모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그렇지만 그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디나모 전력이 정상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될 테고 바르셀로나는 그때보다 더 약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잘 생각해보면은 아니 라포르타는 그래 이게 후임 감독을 구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쿠만 감독은 이거 하고 이제 감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왜 감독 안 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손 놓고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뭐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잘리면은 네덜란드 감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나? 아니거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만이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그런 들어요. 경향도 있어요. 네. 뭐 네덜란드 감독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에고가 굉장히 강한 감독들이고 쿠만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지만은 지금 이렇게 자존심을 세울 단계가 아니거든.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 팬들이 쿠만이 큰 경기에 음. 약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쿠만이 결국 경기 결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큰 경기에 다 졌어요. 그렇지. 네. 다 졌어요. 다 졌지. 예. 근데 우리 시쳇말로 얘기해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 누구한테 질 수 있어 질 수 있어. 근데 엘 클라시코는 잡아야지. 뭐는 잡아야지. 이런 경기들이 있거든요. 있지. 예, 있죠. 아틀레티코 예. 마드리드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네. 예.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가 맞아요.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 그냥 패배가 아니라 배 아픈 패배예요.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결국은 골을 허용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그리즈만이 들어오고 그런 거 보면서 쿠만이 아직 아니 이게 바르셀로나 레전드 출신인데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저희가 이제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쿠만 감독이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꿀의 뉴스를 좀 볼게요. 네. 세 가지 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뉴스는 뭐죠? 네. 바르셀로나가 강력한 우승 후보래요. 그렇겠지. 어디에서? 유로파겠지. 아, 근데 이거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이 2연패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538이라는 최근에 통계에 관련해서 좀 유명해진 사이트가 있어요. 예, 이쪽에 의하면은 2조 3위로 유로파리그로 건너갈 것이다. 네. 예, 그리고 결승 진출 확률 15%, 우승 확률 9%로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유로파리그로 갈 가능성이 어. 지금은 충분하죠. 네. 근데 왜냐면 충분해? 2패니까. 아니 근데 나는 지금은 정말 3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디나모하고 이 2연전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렸지만은 너는 지금 얘기는 유로파리그도 못 간다 이 얘기구나.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못 갈 수도 있지. 그치.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3위로 유로파를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상황은. 네. 그런데 네. 유로파리그 가서 우승을 장담할 수 있다? 얘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나 본데. 그러니까 그 다음이 나폴리 8%, 레버쿠젠 6% 이런데 사실 10%도 안 되는 수치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재미로 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로파리그 가도 지금 경기력이면 빠르게 탈락한다고 봅니다. 어. 네. 유로파리그 우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2003-2004 시즌의 마지막으로 유로파리그 갔었죠. 네. 그 다음부터는 챔피언스리그에 쭉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 토너먼트에는 항상 갔었던 바르셀로나거든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즌 16강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전에 13시즌 동안 8강 이상 갔었거든요. 네. 근데 쿠만이 오고 나서 16강 그리고 나서 이번에 16강도 못 간다. 이거는 쌍욕 들어야 됩니다. 이건 선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바르셀로나의 클럽의 위치 이런 것들 위상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고요. 쿠만 본인에게도 또 네. 결국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뭐죠? 네. 원더키드 가비가 스페인 대표팀에 네. 발탁됐대요. 가비가 스페인 대표팀에 참. 발탁됐어요. 대단해요. 네. 근데 가비가 참 바르셀로나 팬들 시선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를 했죠. 지금 이 순간 대표팀에 차출된 것보다 패배의 아픔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팬들은 또 좋아할 만한 그런 발언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가비 선수의 잠재력에 대해서 스페인 대표팀도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비가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 다만 저는 가비가 박스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패스를 지원하는 능력은 타고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성을 가지면서 볼이 없을 때도 박스 안쪽으로 들어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뭐죠? 네. 뭐 쿠만 감독이 뭐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거 누가 봐도 신뢰를 못 아니야. 받고 있거든. 아니야. 오래 그래 못 가. 라포르타의 이 발언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감독이 여러 명이 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는 피를로, 아니야. 마르티네즈 감독도 아니야.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가야르도 감독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가야르도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가야르도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미에서 리버플레이트 이끌고 굉장히 또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술적으로 트렌디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거 이제 서서히 유럽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남미의 인물들과 또 친숙한 바르셀로나다 보니까
또 좋은 궁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에 또 가야르도 감독을 또 선임을 계획 중이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왜 터나워 감독 얘기 안 합니까? 터나우는 뭐? 네. 왜? 테나우 감독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야, 터나우 감독도 가야르도 감독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쿠만이 나간다면은 가야르도라든가 타나우 감독 중에 누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거론되는 감독들의 이름들이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즌 중이에요. 그래서 어디 속해 있는 감독을 데려오긴 굉장히 어려울 어렵죠. 거예요. 뭐 말처럼 뭐 위약금을 주고 데려오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네. 돈도 없는데 쿠만에게 위약금 줘야 돼. 누구 그러니까 데려오려면 새로운 계속해서 위약금 팀에다가 줘야 돼. 새로운 감독의 팀에도 또 위약금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차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여러모로 껄끄럽고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다면 FA로 지금 쉬고 있는 감독들 혹은 가야로도 감독처럼 겨울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일찍 끝나는 이런 감독들을 로리스도 노리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가야르도 감독이 그래도 제일 괜찮은 네. 옵션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감독 선임에 있어서 결국은 영혼까지 돈을 끌어 모으더라도 감독은 제대로 된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선수보다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감독이 들어요.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좀 디테일을 아는 감독, 세부적인 전술을 잘 짜는 감독을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만큼 이 선수들이 아직 뭐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선수들이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독이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줘야지 올바르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렇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또 고려를 해서 새로운 감독을 또 선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Q&A로 넘어가죠. 네, Q&A 없어요 요즘은. 네. 네, 신세 한탄 아니면은 놀리는 거야. 네. 요즘은. 우에님께서 바르셀로나에서 아스날이 보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팀이 이 팀인데? 이게 어느 쪽이 기분이 나쁜 이야기일까? 모르겠는데? 종윤이랑 가서 한번 얘기해봐. 정윤이랑 엊그저께 만나서 얘기할 때도 아유 뭐 힘들겠어요. 너도 힘들지? 그러면서 근데 지금 아스날은 분위기를 좀 바꾸긴 좀 했잖아요. 탔죠?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바르셀로나 네. 팬들이 좀 더 아픔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 형수님한테 밥 말고 술상 한번 해달라고 해야 할 듯요. 그래서 이제 현선님께서 이렇게 술이나 마셔. 남겨주셨는데 술이나 마셔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술이나 마셔 하면은 막 술 마시다가 그때 그럴걸요? 야 영상 접어 마셔 그냥 막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네 여하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어. 굉장히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네. 예, 당분간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정말 행복회로 돌리면서 이렇게 찍었지만은 이게 그냥 기분 좋자고 하는 거고 올 시즌은 계속 아마 이런 롤러코스터를 탈 거고 이 가운데서 좋은 시간들보다는 나쁜 시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되고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올 시즌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쿠만도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